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리드 사회의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지형으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 그래서 세 개의 지형에 대해서 다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 뭐 할 거냐면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떠나볼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지형 배우니까 다 배우고 나서 뭐 해? 이제 놀러 갈 수 있겠지. 아, 저거는 뭐구나. 아, 저거는 뭐구나.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손 붙잡고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서 야, 나는 저게 뭔지 알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해. 그죠? 그래서 오늘 빨리 한번 배워볼까? 그래야지 빨리 자랑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지 및 하천 지역. 산지랑 하천부터 항상 먼저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지가 뭐가 있고, 하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짜잔, 딱 봤더니, 또 우리나라 지도가 또 하나 그려져 있네요. 선생님이 그렸어. 다른 사람 시킨 거 아니야. 잘 그렸지? 선생님이 딴 건 몰라도 그 그림은 좀 잘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절대 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린 거 아니야. 그지? 보자. 교과서마다 조금씩 가르쳐 주는 게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맥이 뭐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 교과서가 있고 안 가르쳐 주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래도 가르쳐 주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알려주고, 이제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요 정도의 우리나라 산맥이 뭐가 있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우리나라의 등줄기 산맥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얘는 태백산맥이 되는 거예요. 얘가 태백산맥이구나. 얘가 태백산맥이고, 이 태백산맥에서 이렇게 뻗어 나온 애가 있어. 얘는 뭐냐면 얘는 소백산맥이야. 소백산맥. 얘는 소백산맥이구나. 그리고 이 소백산맥에서 뻗어나온 얘가 하나가 더 있어. 얘는 뭐냐면 얘는 오래됐나 봐. 노령산맥이야. 할아버지 산맥인가 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북한 쪽엔 어떠냐면 요 산맥이 하나 있어. 요 산맥이 뭐냐면 요 산맥이 이제 낙림산맥이에요. 낙림산맥. 그 다음에 이 남림산맥에서 쭉 뻗어 올라간 산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북한의 무슨 지역이냐면 함경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산맥이냐면 이거는 함경산맥이에요. 함경산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함경산맥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올라간 거 요거 상당히 유명한 산 하나 있어. 이게 무슨 산이냐면, 그렇지, 이게 백두산이란 말이야.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요 산맥이 뭐냐면 마천령 산맥이야. 마천령.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요 정도 산맥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요거는 어떻게 기본이고 상식인 거잖아. 우리나라에 산맥이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요 정도 산맥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 봅시다. 전 국토의 몇 프로 이상이 산지냐?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봤어. 항상 우리 그 숫자에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하잖아. 몇 프로야? 그렇지.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형성이 돼 있대. 와, 우리나라는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러한 70% 이상의 산지가 우리나라는 모두 어떻게? 오래전에 형성이 됐어. 오래전에 형성됐으면 우리 배웠잖아. 오래전에 형성이 되면 산이 어떻게 돼? 즉 많이 깎이고 침식당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징이 뭐냐면 해발 고도가 어떤 거야? 해발 고도가 상당히 낮은 특징이 있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데 그런 산지가 어떻게 다 해발 고도가 낮은 산지가 많구나. 다른 그 세계적인 산에 비해, 세계적인 산은 막 8,000m, 7,000m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높다라고 하는 백두산도 2,700m고, 남한에서 가장 높다는 한라산도 얼마야? 1,900m, 1,950m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상당히 낮은 산지에 속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형이냐면요.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상당히. 우리나라는 무슨 지형이냐면 동고서저 지형이야. 딱 이름에서 풍기잖아. 동쪽은 고, 높다. 서쪽은 저, 낮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이런 지형이야. 여기 선생님이 잠깐 그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뚝 잘랐어. 뚝 잘라서 요 밑에다가 한번 그려본 거야. 보시면은 동쪽은 어때? 동쪽은 상당히 높고 서쪽은 어떻게? 낮은 지형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옆에 모습이 어떻게? 요렇게 나타난 거야. 여기 높은 거, 요거 높은 거, 요거는 무슨 산맥이지? 그렇지. 우리나라 높은 거 여기 뭐지? 그렇지. 요게 태백산맥이 되겠지.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낮고 동쪽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동고서저 지역이다. 그래서 북동부는 산지가 많대.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요렇게 자르는 거야. 요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잘라본 거야. 이렇게 잘라보면 봐, 이쪽에는 뭐가 많아? 산지가 상당히 많구나. 북동부는 됐지. 그 다음에 이쪽 남서부, 요 남서부는 뭐가 많은 거야? 평야가 많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부는 산지가 많고 남서부는 평야가 많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맥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도 많냐면 고원이 발달했어. 고원은 뭐지? 고원은 일단 평평한 땅이야. 평평한데 높을 고가 있잖아. 높은데 평평한 땅이야. 어떻게 높으면 이렇게 삐죽삐죽해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높은데 평평한 땅이 형성될 수 있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원래 과거에는 평탄한 지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신생대 3기에 우리는 지금 신생대 4기에 살고 있거든요. 신생대 3기는 좀 전이야. 그때 우리나라가 뭘 받았냐면 융기라는 형상을 받아. 융기는 뭐야? 땅이 올라간다 그랬지. 과거에 평평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대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높은 데도 어떻게 평평한 땅이 나타난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높고 평탄한 지형이 나타난 거야. 융기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원이 발달한다. 근데 이 고원을 이용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계마고원이나 태백산맥의 대관령 같은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원이 나타나는 곳인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고랭지 농업을 한대. 고랭지는 높은 고원에서 농사를 짓는 거야. 우리 친구도 옛날에 1박 2일에서 그 강호동 아저씨 있잖아. 그 나 닮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때 어디 갔냐면 배추고도를 가다라고 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막 높은데 차 타고 막 올라갔는데 쫙 뭐가 펼쳐져 있어. 배추밭이 그냥 뭐처럼 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단 말이야. 거기다 뭐야? 고랭지 농업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뭐 배추나 무 같은 걸 재배한단 말이야. 이 배추나 무 같은 거는 이제 좀 기온이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고랭지 농업에서 상당히 좋은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또 뭐 하냐면 고랭지는 목축업을 해. 목축업은 뭐 키우는 거지? 소 키우는 거잖아. 소는 뭐 먹어? 풀 뜯어 먹잖아. 이렇게 고랭지, 즉 높은 지역에는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지고 뭐가 잘 자라? 풀들이 상당히 잘 자란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풀을 뜯어 먹는 소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 그래서 목축업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고랭지는 뭐야? 농업도 이용하고 목축업도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책에 나온 게 있는데 높잖아. 산이 높으니까 뭐가 잘 많이 불지? 그렇지.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도 하냐면 풍력 발전도 한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차 타고 이제 어디를 가? 강릉에 가잖아. 강릉에 갈 때 어디를 지나가지? 대관령을 지나가잖아. 그럼 대관령을 지나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뭐 있어? 풍력발전소 있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 지나가다가 본 친구도 있을 텐데 거기 왜 풍력발전소가 왜 있는지 우리 친구도 이제 알겠죠. 왜? 높은 산은 뭐가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도 잘 나타난다. 우리 친구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산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나라 산은요 크게 두 가지 산이 나타나요. 어떤 산이 있냐 하면은 돌산과 흑산이 있어. 돌산은 말 그대로 네 머리 같은 산 뭐 그게 아니라 돌산은 딱딱한 돌이 많은 산을 돌산이라고 하고 흑산은 뭐냐면 흙이 많은 산을 흑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보자. 돌산은 돌로 이루어진 산이래. 우리 친구들이 산을 딱 봐서 산을 딱 보면 막 돌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보여 있는 산 같은 거 있죠. 어떤 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뭐 북한산 같은 거 보면 될 거고 아니면 뭐 강원도에 사는 친구들은 설악산 같은 거 보면은 산인데 봐. 뭘로 막 이루어져 있어? 돌로 막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 산을 뭐라고 하는 거야? 돌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막
흙이 막 있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는 그런 산 있지. 그런 산은 뭐라고 하냐면 흑산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흙으로 이루어진 산을 흑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돌산과 흑산. 그러면 왜 돌산과 흑산이 이렇게 나눠졌을까? 왠지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 때문에 이 돌산과 흑산이 나눠지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면은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 돌산의 경우에는 어떤 암석이 풍화와 침식을 받은 거냐면 어떤 암석이냐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화강암이 풍화를 받고 침식을 받으면 쪼개지잖아. 쪼개지면은 뭐가 많아지냐면 그 지역에 돌이 상당히 많아진대. 그래서 무슨 산을 이루는 거야? 돌산을 이루고 있는 거야. 기반암이 뭐야? 화강암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돌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봐봐. 경사가 어떻게? 경사가 상당히 급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돌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때? 근데 나무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돌이 막 삐죽삐죽 막 엄청나게 이쁘고 멋있게 나잖아. 그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암괴석이라 그래.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기암괴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는 돌도 많으니까 뭐가 많아? 계곡이나 폭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돌산에는 뭐가 있냐면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이 있는데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주냐면 이 산 이름에 뭐가 들어가? 악자는 돌악이야, 돌악. 그래서 악자가 들어가면은 돌산이란 뜻이야. 그래서 설악산이 대표적인 게 있고 또 뭐 있지? 관악산, 서울에 관악산 있지. 악 들어가잖아. 그것도 돌산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또 다른 산들 악자 들어가는 건 다 뭐야? 돌산이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집 뒤에도 이제 불암산이라고 있어. 불암 하니까 또 최불암 아저씨가 생각난다고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혀 최불암 아저씨랑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불암산도 보면은 다 막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 있고 선생님이 또 어떻게 살 빼려고 또 트레킹화 신고 이제 딱 산을 막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떻게 돌만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막 기어 올라가야 돼 마지막에. 그래갖고 거기에 막 태극기 같은 거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태극기 막 흔들어 보고 이제 살짝 내려오다가 뭐 이제 주막이 하나가 있어. 그 주막에서 이제 또 이제 한 잔 마시고 여기서 한 잔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한 잔 먹고 부침개도 먹고. 근데 부침개를 물이랑 먹을 수는 없겠지. 다른 거 먹었겠지. 그래서 그러고 와요. 가서 그리고 먹고 오니까 등산하면 뭐해? 살 안 빠지는 걸. 우리 친구들 등산할 때는 마시면 안 돼요. 등산할 때는 그냥 등산만 하고 오는 거야. 계속 애꿎은 설악산만 계속 이루고 있네요. 그죠? 어쨌든 설악산 악자가 들어가면 돌산이다. 그 다음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개의 봉우리 다 뭐야? 돌멩이로 솟아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북한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돌산입니다. 됐죠? 돌산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흑산 봅시다. 흑산은 흙으로 이루어졌대. 그럼 얘는 도대체 기반암이 뭘까? 얘는 뭐냐면 변성암이에요. 변성. 변성암이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은 얘는 흙으로 변해. 돌멩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산에 흙이 상당히 많아. 흙이 많으니까 뭐가 잘 자라? 그치, 나무들이 쑥쑥 잘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대체적으로 경사가 어떻게? 완만해. 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랑 반대지. 그다음에 흙이 있으니까 뭐야? 얘는 나무가 많아. 나무가 많고 경사가 완만하니까 또 뭐 하고 있어? 열심히 걸을 수 있는 길, 이제 둘레길을 조성한단 말이야. 둘레길.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돼. 여기서 운동하면 어떻게? 술 생각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은 흑산에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대표적인 흑산에는 뭐가 있냐면 지리산하고 오대산이 있어요. 지리산이나 오대산 같은 사진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어떻게 나무들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어. 우리 친구들 또 그게 믿기나 안 믿기나 안 믿기지. 그래서 어떻게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 내가 사진 보러 갈까? 짜잔, 이게 돌산이에요. 이게 무슨 산이냐면 선생님이 설악산 사진을 집어넣은 건데 봐봐. 산인데 다 어떻게 와, 돌멩이만 뾰족뾰족하게 상당히 봐봐. 경사도 상당히 높고 이러한 돌멩이들 뭐라고 하는 거야? 기암괴석이라고 하고 나무들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런 게 돌산이고요. 그 다음에 흑산 한번 볼까요? 흑산 봐봐. 쫙 어떻게 일단은 완만하잖아. 아까 산이랑 좀 느낌이 다르지? 완만하고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어디냐면 흑산의 대표적인 지리산의 모습을 선생님이 넣어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사진 봤으니까 가보자. 우리 친구들이 사진까지 한번 잘 봐봤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딱 보고 이게 돌산이구나.
이게 흑산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사진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이 돌산. 도대체 이 돌산은 어떤 과정에서 형성됐나?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 돌산의 형성 과정. 중요하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 미니 특강. 그치. 돌 플러스 i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돌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미니 특강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교재에도 이제 자료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흙이 있어. 흙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생대 시기에 뭐가 간입을 하냐면, 화강암이 간입이 된 거야. 그래서 요 밑에 시커먼 거는 화강암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거는 원래 있던 땅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어떻게 오래 지나면 뭘 당하지? 침식을 당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어떻게 깎여 나간 거야. 요만큼 어떻게 된 거야? 없어져 버린 거지.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요 위에 있는 것도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처럼 이제 뭐만 남는 거야? 화강암만 이제 어떻게 지표에 드러나게 된 거야. 다 침식돼가지고 없어졌어. 그래서 화강암만 드러났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이 화강암이 어떻게? 침식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화강암이 침식을 당하는데, 이 화강암 애들 중에서도 강한 애들이 있고 약한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약한 애들, 요런 애들 지금 안 보이는 모드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약한 애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요런 애들은 어떻게? 다 깎여서 나가고, 침식에 강하게 남아있는 애들, 요런 애들만 어떻게, 요렇게 남아있는 거야. 얘는 이제 침식에 강한 화강암이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남아있는데, 요 모습 우리가 딱 봤을 때 요거는 뭘로 보이는 거야? 그치? 우리가 보기에는 산봉우리로 보이는 거야. 산봉우리.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돌산이 형성되는 거예요. 돌산이 그래서 화강암으로 형성됐구나. 이 말이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알겠죠? 네,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돌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제 산지 지형 다 배웠어. 이제 어디 갈 거야? 이제 우리나라 하천 지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우리나라 하천 지형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아까 배워서 산지할 때 우리나라는 무슨 지형이라고 배웠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형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요. 황해나 서해가 같은 말이죠. 황해는 어디로 흐르냐면 남해로 하천이 많이 흘러간다고 해요.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하고 황해하고 남해로 흐르는 하천의 성격이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구분을 해볼 거야. 알겠지? 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우리 여기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비가 내려. 비가 내리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거나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쪽이 뭐야? 이쪽이 서해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뭐야? 이쪽이 동해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서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이 이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랑 성격이 비슷해. 그 다음에 이 동쪽에 흐르는 하천은 이런 성격이 나타나는데 여기 딱 보면은 어떻게? 길이가 일단 어때? 와,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상당히 길구나.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상당히 짧구나. 그 다음에 경사를 볼까? 이쪽은 경사가 안 많하고 이쪽은 경사가 상당히 급하구나.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하천의 성격이.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어떻게? 길이가 상당히 짧아. 대신에 경사가 어떻게? 급하다 그랬지? 그래서 경사가 상당히 급하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물의 하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의 양도 어떻게 상당히 적겠지? 그래서 물의 양도 적어. 그 다음에 길이가 짧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평야가 많을까 적을까? 평야도 당연히 적게 나타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로 흐르는 대표적인 하천이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흐르고 있는 두만강이라는 게 선생님이 이따가 위치 알려줄 거야. 두만강이 어딘지. 그 다음에 황해나 남해 하천은 어떠냐면요. 아까 봤잖아. 길이가 어떻게 상당히 길게 나타나. 됐죠. 그 다음에 경사는 어떻게? 완만하다 그랬죠? 경사가 완만해. 그 다음에 길이가 기니까 당연히 흐르는 물의 양도 어떻게 상당히 많아. 물량이 많구나. 길이가 기니까 그 주변에 있는 평야도 어떻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황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은 다 어디로 흐른다?
황해나 남해로 흐른다고 보시면 돼. 압록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런 강들이 전부 다 황해나 남해로 흐른다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강들이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지 선생님이 이제 저 지도로 가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알겠죠? 저 지도로 한번 가봅시다. 짜잔! 아까 선생님이 뭐예요? 산맥 그렸던 이 지도 여기 선생님이 우리나라 하천에 대해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 이거 무슨 산이라 그랬지? 그치, 이거 백두산이라 그랬잖아. 이 백두산에서 흐르는 강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강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국경선을 따라서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어. 이게 무슨 강이냐면 이게 이제 압록강이야. 이게. 이게 압록강이구나. 참고로 이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북한이랑 남한 합쳐서. 알겠죠? 이 압록강은 봐.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황해로 흘러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 백두산에서 또 출발하는 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 국경선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동해로 흘러가는구나. 이 강이 뭐냐면 이 강은 압록강이 압록강은 아까 했고 얘는 뭐냐면 얘는 두만강이 되는 거예요. 큰 강 중에서 유일하게 동해로 흘러가는 강이 두만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강을 볼게. 우리나라는 이제 4대 강이라고 해서 큰 강 4개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수도 서울을 지나가는 강. 여기 북한강, 남한강, 서울에서 만나서 쭉 어디 이 황해로 흘러가는 강. 이 강이 뭐야? 이 강이 한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이 어디냐면 금강이야, 금강. 요 강이 금강이야. 요 강이 금강이구나. 얘도 어디야? 황해로 흘러가는구나. 그 다음에 영산강이 있어. 영산강은 어디를 지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목포 앞으로 지나가는 거. 요 강이 뭐야? 요 강이 영산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가장 큰 강이 있어. 가장 긴 강.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부산 앞을 지나가는 무슨 강이야? 낙동강이 있어. 이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남해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잘 그려봤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또 저쪽으로 가서 본문 이어서 공부합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하천, 우리나라 하천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았죠? 그럼 이제 이 하천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딱 그려봤어. 이게 하천에 이제 처음과 끝까지 그려본 거야. 요 가장 꼭대기는 상류, 그다음에 중상류, 중하류, 하구. 하구는 이제 뭐야? 하천이 누구랑 만나는 거야? 바다랑 만나는 걸 하구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하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상류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하천이 나타나냐면요, 공유하천. 공유하천이 나타나요. 공유하천. 공유는 왠지 하천이 어떻게 이렇게 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 원래는 이게 하천이 꼬불꼬불 하려면 어디서 이렇게 꼬불꼬불 해야 되냐면 평야에서 하천이 꼬불꼬불하단 말이야. 산지에서는 하천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받았다 그랬어? 그치? 우리나라가 융기 받았다 그랬지? 그래서 평야를 흐르던 이 꼬불꼬불한 하천이 융기를 받아가지고 높은 산에서 또 꼬불꼬불하게 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류에서 어떤 하천이 나타나는 거야? 공유하천이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공유하천은 경사가 급하잖아.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해? 밑으로 어떻게 자꾸 하천을 깎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공유하천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천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유하천은 하천 침식 지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공유하천은 주변 경관이 상당히 이뻐. 산 꼭대기에서 하천이 이렇게 흘러봐봐. 와, 주변 경치가 상당히 좋겠지. 상당히 이쁘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서 꼬불꼬불 흘러.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뭐 하러 가냐면, 우리 친구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래프팅 해봤나? 배 타고 이제 꼬불꼬불한 산, 와, 뭐야, 그 롯데월드 가면은 있잖아. 푸른 라이드 같은 거? 그렇게 타는 게 이제 래프팅이야. 선생님은 한 2번 정도 타봤어. 선생님은 한 2번 정도 타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 막 꼬불꼬불한, 막 물에 막 쓰러질 뻔도 하고, 물에 빠질 뻔도 하고, 막 그러면서 물도 많이 먹고 그랬지. 물을 많이 먹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니야. 물을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살찌는 건 아니다. 근데 선생님 래프팅 한다고 물 먹은 건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래프팅하기 유리한 게 무슨 하천이야? 공유하천이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래프팅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있어. 우리나라에 어디냐면
동강이라고 있어요. 동강. 그 강원도 영월에 가면 동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하천이 꼬불꼬불해가지고 래프팅으로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동강 나오면 래프팅이구나. 공유하천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왔어. 이제 중상류로 내려오면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침식 뭐가 나타나냐면은 분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침식 분지. 하강하면 차별 침식에 의해서 평평한 땅이 나타나는 침식 분지가 나타난다. 우리 배웠어요. 당연히 이것도 뭐야? 하천의 무슨 지형이야? 이것도 당연히 하천의 침식 지형이라고 배웠죠. 침식 분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평평한 지역이구나 라고 했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도시가 침식 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대구도 있고 춘천도 있고 하물며 서울도 침식 분지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대구, 춘천 이런 게 침식 분지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 볼까요? 좀 더 내려와서 이제 중하류 지역으로 왔어. 중하류 지역으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는 이제 범람원이 나타나요. 범람원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범람원은 하천의 무슨 지형이겠지? 그치? 태적 지형에 들어갔죠. 범람원은 하천 태적 지형이에요. 하천 태적 지형. 범람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비옥한 평야가 형성이 돼요.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는데 그 범람원 비옥한 평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야가 뭐냐면 호남 평야야. 호남 평야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의 최대 평야. 평야 중에서 가장 큰 평야야. 엄청 넓어. 평야를 딱 갔는데 바다같이 뭐가 보여? 지평선이 보일 만큼 상당히 큰 평야야.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엄청 큰 평야다. 요걸 가지고 이 호남 평야에서 하는 축제가 있어. 그 축제가 뭐냐면 지평선 축제야. 지평선 축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하는 축제가 지평선 축제야. 그래서 지평선 축제, 호남 평야 이런 거 보이면 우리 친구들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한테 범람원을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하구로 왔어. 바다랑 만나는데 바다랑 만나는데 나타나는 지형 하나 있었지. 뭐였지? 이제 삼각주잖아. 삼각주가 나타난다. 삼각주도 당연히 무슨 지형이었죠? 하천의 무슨 지형? 태적 지형이라고 했죠. 당연히 하천 태적 지형 뭐가 나타나? 평야가 형성된다 그랬고 대표적인 평야가 뭐가 있냐면 김해평야가 있어요. 김해평야는 낙동강 하구에서 나타나는 평야야. 이 김해는 또 어디랑 가깝냐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어디랑 가까워? 부산이랑 가깝단 말이야. 부산은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뭐 꽃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는 곳이 뭐야? 이 김해평야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산지하고 하천 지형에 대해서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까요? 문제 풀이 하겠죠? 문제 풀이! 네,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네,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래요. 아는 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다. 그지? 70%가 이상이 산지인데 어떤 거야? 해발 고도가 낮은 산지들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번. 태백산지 일대에는 그렇지. 높은 뭐가 나타난다? 고원이 나타난다. 그래서 고랭지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줬잖아. 그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산지는 그렇지. 오래전에 형성됐다 그랬죠. 그래서 낮은 산지들이 많다. 맞는 얘기고. 서쪽이 높아? 아니,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 지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고 5번 주요 하천은 대부분 그렇지 동고서저기 때문에 황해나 남해로 흘러간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사진에 나타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 딱 봤더니 뭐야? 산인데 뭐가 많아? 돌멩이들이 상당히 많네. 이거 무슨 산인 거야? 그렇지. 돌산을 너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돌산. 돌산 한번 볼까요? 기반암이 변성암이다. 그렇지. 그 돌산은 기반암이 뭐야? 화강암이잖아. 화강암. 1번은 틀린 거지. 그지? 2번. 산지가 경사가 완만하다? 어디가 완만해? 어디가 완만해? 그지? 어떻게 상당히 경사가 어떻게 급하다라고 할 수 있죠. 틀렸고 지리산은 무슨 산의 대표였지? 흑산의 대표였잖아. 그지? 흑산의 대표니까 틀린 얘기고 4번 산 정상 부근에 돌산에는 나무가 없다 그랬지. 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거고. 그렇지. 앙벽 등반의 재미.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암벽 등반.
잘해야 돼. 암벽 등반도. 안 그러면은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등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암벽 등반도 잘해야 돼. 어쨌든 돌산에서 암벽 등반 하는 거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강원도 영월의 동강? 선생님이 아까 동강? 무슨 얘기 해준 것 같은데 뭐가 잘 된다고? 래프팅 잘 탄다 그랬잖아. 동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그치, 구불구불한 흐른 하천이다. 이거 무슨 하천이라 그랬어? 공유하천이라 그랬잖아. 그 맞고, 하천의 중하류, 구불구불한 하천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다 그랬어? 상류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틀린 얘기고, 급류를 헤치며 뭘 할 수 있어? 래프팅. 상당히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래프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고, 지각 운동의 영향으로 퇴적작용으로 활발하다. 예, 퇴적작용이라 상당히 높은 산이라니까 뭐가 잘 된다 그래서 하천에 침식이 잘 된다 그랬잖아. 예, 틀린 얘기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네요.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8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지형이래요. 우리나라 하천의 중하류. 선생님이 중하류에는 뭐 있다 그랬지? 중하류에는? 중하류에는 뭐가 있어? 범람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범람원. 범람원이 잘 발달한다. 이곳은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벼농사가 잘 된다. 예를 들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호남평야 얘기했잖아. 호남평야 가장 크다고. 호남평야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발달했으며 가을에는 그렇지 지평선 축제도 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범람원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내용 정리 다 했고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랑 하천지형 다 배워봤어.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제 놀러 가서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소개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